안녕하세요. 자, 그 SPSS 프로그램의 기본 사용법을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 나오실 수가 있는 분들은 학교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 SPSS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깔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좀 학교까지 오기가 뭐하고 학교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으시면 그 한국 IBM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IBM SPSS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시험판으로 한 달인가 사용할 수 있는 시험판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SPSS 26 버전을 까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실행을 시키면 제일 처음에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닫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실행을 프로그램을 시키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엑셀하고 똑같은 화면이 떠요. 근데 엑셀하고 SPSS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밑에 이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여기 탭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데이터 보기 탭이라고 돼 있고, 요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창이죠. 그 다음에 변수 보기라고 하는 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변수 보기라고 하는 탭을 이렇게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엑셀 창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SPSS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창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보기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창이고, 변수 보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데이터 보기 창은 엑셀하고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칸을 누르면 숫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5.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모양이 바뀌죠. 자, 여기서도 5. 그러면 또 모양이 바뀌죠. 여기는 32, 35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위로 여기 이제 수평으로 변수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숫자를 여기에다 하나 밑에 입력할 때마다 여기 있는 변수라고 되어 있는 칸의 이름이 바뀌죠. 자, 그럼 여기 이제 가만히 보시면 VAR 0001, VAR 00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입력됐다라고 하는 거는 변수라고 하는 게 하나씩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 VAR이라고 하는 건 베리언스라고 하는 변수 1, 변수 2, 변수 3, 변수 4, 변수 5 이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요 변수라고 하는 한 줄은 한 칸이죠. 한 칸은 설문지의 하나의 문항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5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바꿔 봅시다. 요거를 우리가 첫 번째 칸을 대학생 조사했다고 치고 학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학년은 뭐죠? 1학년 아니면 2학년 아니면 3학년 아니면 4학년이죠. 그러면 1학년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치면 일자를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이라고 합시다. 그럼 대학생이니까 21살. 자, 학년, 나이. 요거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요 두 가지만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거는 그냥 지울게요. 네,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자, 대학생 조사에서 학년과 나이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학년이라고 하는 거를 의미한 학년이라는 학년을 물어보는 문항. 자, 요 두 번째 칸은 나이를 물어보는 문항이에요. 자, 그럼 여기 숫자가 일일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한 명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나는 2학년에 23살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나는 3학년이고 나이는 25살. 35살로 쳤네요. 25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창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창,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데이터 창에서만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변수 보기로 가면 첫 번째 칸하고 두 번째 칸에 이 데이터 창에서의 문항 이름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죠? 이 변수 보기 창은 이 변수를 이 문항의 속성을 관리해주는 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데이터 보기 창에서 첫 번째 칸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학년. 두 번째는 나이. 이렇게 됐죠. 연령. 자, 그러면 변수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자, 학년이니까 학년. 나이.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이 변수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학년은 1, 2, 3, 4 숫자죠. 숫자하고 문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숫자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대부분 숫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문자를 쓸 수도 있지만, 유형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분석 자체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너비는 이 데이터가 몇 자리까지 입력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학년은 한 자리만 해도 되는데 이 기본값을 그냥 고치지 않고 8자리까지는 8개 숫자까지 쓸 수 있다. 자, 소수점 이하는 2개 자리까지 표현을 한다. 자, 여기 보시면 1학년인데 1.00이라고 돼 있죠.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소수점 이하 자리를 2자리까지 표현해라 라고 여기서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소수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0으로 바꿔 보면, 자, 학년은 소수점 이하 자리를 표시하지 마라 라고 돼 있는 거죠. 0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 보기로 가면 어떻게 되죠? 없어졌죠. 자, 나이도 21.07세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자리가 필요 없으면 여기서 0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레이블은 변수 이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뭘 많이 쓰냐면 그 원래 문항을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학년이라고 하면 귀하는 설문지에 몇 학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문항 자체를 여기다가 해주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귀하는 몇 세입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거와는 무관하게 본인이 이거를 설명하는 설명문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자, 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변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요거는 당신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그냥 상중하 이렇게 1, 상, 2, 중, 3, 하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집은 상층에 속한다. 경제적으로. 우리 집은 중산층이다. 우리 집은 약간 못 산다. 이렇게 상중하로 했을 때 어떤 사람이든 1, 2, 3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1번 학생은 우리 집은 잘 살아. 2번 학생은 우리 집은 중산층이야. 3번 학생은 우리 집은 약간 못 사는 편이야.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하니까 여기 변수명이 또 떴죠. 자, 그러면 자, 베리어블 00006 그러면 아까 이제 지운 거 3개가 있어서 6으로 나왔는데 1년번으로. 자,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변수 보기에 가서 입력하면 반드시 자, 소득 수준 요렇게 이제 입력을 해서 이름을 바꿔주고 요렇게 해도 되고, 요거를 영어로 쓰셔도 돼요. 또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학년을 Q1 첫 번째 문항이니까 설문지의 첫 번째 문항이니까 Q1 그 다음에 뭐 그레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몇 학년 이렇게 그냥 여기에다가 한글로 설명을 쓰셔도 됩니다. 나이 이런 식으로. 자, 소득 수준은 뭐 이름하고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레이블을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Q3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설문지의 문항 번호하고 요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퀘스천 1, 퀘스천 2, 퀘스천 3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이니까 earning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름 한글로 이렇게 써줍니다. 소득.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학년은 1, 2, 3, 4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이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숫자를 1 그러면 1학년, 2 그러면 2학년, 3 그러면 3학년. 나이는 어떻게 되죠? 21 그러면 뭐죠? 21살. 25 그럼 25살.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1, 2, 3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숫자만 봐가지고. 왜? 원래는 1은 뭐였죠? 우리가 상류층, 상중하로 나눴으니까. 자, 그러면 그 값을 응답한 값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뭐였죠? 상.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2라고 응답한 사람은 뭐였죠? 중산층, 중. 3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약간 못 산다, 하.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나중에 얘가 분석해서 뭔가를 보여줄 때, 자, 요 소수점 이하도 일단 없애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응답값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적어주면 나중에 1, 2, 3이라는 숫자 대신에 SPSS가 상중하라고 하는 한국말로 이걸 표시를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value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결집값은 응답하지 않은 값을 얘기를 해요. 자, 너 소득 수준이 어떻게 돼? 1, 2, 3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결집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너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여기 이제 칙도 같은 경우에는 명목형, 순서형, 척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자, 명목척도 우리가 사회조사 방법에서 배웠죠.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그 다음에 비율척도. 근데 실무에서는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는 똑같은 척도로 보기 때문에 척도로 그냥 SPSS는 구분을 해놓고 세 가지로만 구분을 해놨어요. 자, 학년이라고 하는 거는 명목형이 되는 거죠. 나이라고 하는 거는 서열척도가 되는 거죠. 어닝은 뭐죠? 순서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그 척도의 그 유형을 적어주면 되는데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이름을 적어줘야 되고 유형은 숫자로 고정돼 있고 너비도 그렇고 소수점 이하는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레이블을 적어주고 값을 지정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value라고 하는 값을 지정해준 거하고 지정하지 않은 거하고의 차이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빈도 분석을 그냥 할게요. 하면 또 하나의 창이 뜨죠. 이 창은 뭐냐면 출력의 결과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입력한 게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학년은 아까 여기서 자, 이 값을 지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숫자가 그대로 나왔죠.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명. 나이는 21살 1명, 23살 1명, 25살 1명. 이 숫자가 그대로 나왔는데 소득 수준은 여기에 뭐 1, 2, 3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왔죠? 여기에서 지정된 값, 상중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분석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SPSS는 지금 창이 또 하나가 생긴 거죠. 데이터 보기 창이 있고 보기 탭, 변수 보기 탭이 있고 출력 창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나와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보기 창하고 변수 보기 창하고 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메뉴를 한번 볼게요. 메뉴를 보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사용하다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일반적인 거죠. 새 파일인데 파일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데이터 명령문 출력 결과 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SPSS가 다루는 파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이 있고 명령문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출력 결과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데이터 파일만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을 새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데이터 파일을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창이 하나 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명령문은 신텍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특별 창이 떠요. 근데 요거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단 데이터만 하고, 열기라고 하는 건 뭐죠? 열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를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재활용한다. 반복해서 사용한 때는, 자, 여러분들도 아래 한글로 문서 만들 때 반쯤 만들고 나서 저장해 놨다가 다시 그거 불러서 마저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SPSS도 이와 같이 어떤 데이터를 데이터 파일을 이미 저장해 놓은 거를 다시 불러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데이터 파일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아까 원래 우리가 했던 걸로 와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하면 데이터 파일이 생기겠죠. 자, 저장을 하면 처음 저장하는 거니까 여기에 뭐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죠? 데이터 01 이렇게 하는데, 자, 아래 한글은 파일의 확장자가 HWP죠. 워드는 DOCX입니다. 자, SPSS의 데이터 파일은 SPSS statistics 해가지고 .sav라는 확장자를 가져요. 자, 그래서 무슨 파일명 이름 .sav가 있으면 이거는 SPSS의 데이터 파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자, 어떻게 되죠? 저장이 됐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여기 메뉴에도 있고 아이콘으로 있으니까 아이콘으로 해서 요 파일을 열면, 네, 새 창으로 열기. 자, 그러면 요 창이 새로 열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새 파일 만들기,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 열기,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인데, 이 데이터 가져오기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저장된 파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아 한글에서도 MS 워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죠. 다른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는 다른 통계 패키지의 형식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의 다른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닫기는 끄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뭐 다 하실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편집은 뭐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 기본적으로 사용할 일이 많진 않지만 아시는 분들은 뭐 사용하면 편리한 거고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이제 이 변환창이에요. 이 변환창은 아까 저희가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자료를 사전적으로 조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이 코딩이 끝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 데이터 클리닝 다음에 뭘 하냐면 자료의 조작을 합니다. 그 자료의 조작을 하는 게 다 이 메뉴 여기에서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변수 계산하고,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자동 코딩 변경,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 한 다음에 분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변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료의 정리, 정돈, 조작이 끝나고 나면, 자, 코딩 끝나고 데이터 클리닝 끝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자료의 조작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분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분석이 다 여기 이 메뉴에 있어요. 이거 다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자, 기술 통계, 아까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술 통계, 그 다음에 여기 평균 비교, 그 다음에 일반 선형 모형,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이걸 빈도 분석을 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창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자, 내가 뭘 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옵션들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차트를 막대형으로 그려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나는 평균값을 구하고 싶어, 중위수를 구하고 싶어, 최빈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선택만 해주면 돼요.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분산과 범위를 구하고 싶다. 선택해주고 이거를 차트로도 그려라. 그러면 차트를 원형으로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올림차순, 내리차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문항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해라라고 해서 확인만 눌러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차트까지 그려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한번 계산을 할 때마다 이 출력 창에 이렇게 나와요. 아까 이거는 자, 출력의 결과 전체인데 자, 내가 첫 번째 분석을 했던 거는 여기 있는 거죠. 두 번째 한 걸로 가고 싶으면 여기서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빈도표를 보고 싶으면 여기서 선택을 하면 빈도표로 가고 이리 하면 자, 이 트리 구조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SPSS 분석을 한 모든 결과물은 여기에 차곡차곡 누적적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처음에 내가 했던 게 잘못됐어, 이거 필요 없어, 지우고 싶어,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여기서 지워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편집에 일단 여기서 그냥 지울게요. 자, 지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하면 없어졌죠.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돼요. 그죠? 자, 기본적인 사용법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정말 기본적인 사용법이죠. 그래서 파일 메뉴하고 자,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SPSS를 실행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기 창이 나온다. 그래서 이 데이터 보기 창에는 자기가 이 데이터 값을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문항이고 자, 이거 문항에 대해서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쭉 응답한 거죠. 이걸 우리가 이쪽에 하나하나를 케이스라고 하고 이걸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변수가 여기서는 지금 1개, 2개, 3개의 변수가 입력돼 있죠. 그리고 케이스도 1명, 2명, 3명이 돼 있죠. 만약에 1000명이 응답을 했으면 이게 1000번째까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코딩한다는 것은 여기에 숫자를 기본적으로 입력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데이터 창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숫자만 입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숫자를 입력했으면 각각의 문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변수창에 가서 이거를 바꿔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름을 써주고 유형 숫자인지 문자인지 화폐인지 이런 것들을 골라주고 너비는 기본적으로 8자리를 넘어가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소수점 이하는 뭐 놔둬도 되고 없애도 되고 레이블을 써주고 그 다음에 몇 가지의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뭔가를 선택하게 했을 때는 그 숫자 뒤에 있는 문자들을 우리가 여기에 입력을 해줘야 된다. 자, 결치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입력할 때 열, 맞춤, 측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보기 창과 변수 보기 창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SPSS에서는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은 이거 뭐 아시는 거니까 다만 SPSS는 저장할 수 있는 관리하는 파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주로 데이터 파일만 본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을 새로 만들기, 데이터 파일 기존에 있는 거를 열기,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가져오기는 다른 통계 패키지의 그 양식 파일을 가져올 때, 그 다음에 저장하기,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편집은 뭐 여러분들이 다 이건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기는 뭐 별로 사용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할 거는 변환하고 분석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메뉴를 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보면 기본적인 사용법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이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수업 진도를 나가면서 그 필요한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딩하고 데이터 클리닝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설문지가 없이 그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완성되어 있는 데이터 셋하고 설문지를 자료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올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 파일을 가지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SPSS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파일 이렇게 종료하시면 돼요. 일단은 저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프로그램 설치해 가지고 한번 입력도 해보고 이것저것 그냥 눌러보세요. 이거 누른다고 컴퓨터가 터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조작을 해보시고 몸에 좀 익혀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요걸 가지고 데이터를 변환하고 바꾸고 입력하고 변환하고 바꾸고 하는 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일은 몇 가지 명령어들을 훨씬 더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SPSS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